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칼슘은 꾸준히 먹는데 왜 무릎이 여전히 아픈가요? 이제는 그 말이 들리면 자동으로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상상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5년 넘게 칼슘을 챙겨 먹었는데도 뼈가 여전히 비 오는 날의 낡은 마루처럼 삐걱거립니다. 제가 햇빛 좀 쬐세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선생님, 햇빛 쬐면 얼굴 타요 하며 웃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답답합니다.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는 건 시멘트만 붓고 물은 안 섞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비싼 영양제까지 사드셨는데도 여전히 허리와 무릎이 약합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칼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족한 건 마그네슘이나 아연일 때가 많아요. 겉만 챙기고 속을 잇는 거죠. 몸은 화분이 아니라 복잡한 건물입니다.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약만 믿고 햇빛과 음식, 잠은 소홀히 합니다. 아침에 칼슘 먹고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앉아 있으면 칼슘은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나이 탓이야. 하지만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뼈의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온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뼈 건강엔 칼슘이지 하고 외치지만 사실 칼슘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 안에서는 5명의 팀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이 5이 손발을 맞춰야 뼈가 진짜로 단단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고 비타민 K2는 그 칼슘을 뼈 안으로 정확히 밀어넣는 길잡이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아연은 뼈를 새로 짓는 현장의 기술자죠. 그런데 대부분은 칼슘만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지요. 칼슘이 집을 짓는 시멘트라면 비타민 D와 K2는 철근이고 마그네슘은 전기, 아연은 도면을 읽는 기술자입니다. 철근 없으면 벽이 무너지고 전기 끊기면 공사는 멈춥니다. 그러니 뼈 건강이란 게 칼슘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 안의 협업이 필요한 큰 프로젝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단독 계약만 합니다. 약 하나 삼키고 이제 괜찮겠지 하며 끝내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날이 조금만 쌀쌀해져도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립니다. 둘째,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꽉 조여드는 쥐가 납니다. 셋째,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툭툭 빠집니다. 넷째, 가만히 있어도 어깨나 목이 뻐근합니다. 다섯째, 잠은 드는데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깹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뼈 속에서 영양이 모자라요 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뻣뻣하면 어제 좀 무리했나 하고 넘기고 밤에 쥐가 나면 소금이 부족했나 하며 물 한 잔으로 끝냅니다. 들으면 웃기지만 사실은 몸이 아주 오랫동안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이 같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지고 잘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영양소 때문일까? 예전에 제 진료실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칼슘을 몇 년째 챙겨 먹는데도 뼈 밀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죠. 선생님, 이상하죠? 약도 좋은 걸로 먹는데요.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햇빛은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요즘은 밖에 잘 안 나가요.
무릎이 아파서요.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햇빛을 안 쬐어서인데 햇빛을 안 쬐는 게 무릎이 아파서라니 딱 악순환이었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마그네슘도 부족했고요. 결국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생활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10분씩 햇빛을 쬐고 물도 조금 더 자주 마셨죠. 3달 뒤 같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뼈 밀도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햇빛이 약이었네요. 맞습니다. 햇빛, 숨쉬기, 걷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몸의 설계를 다시 맞추는 진짜 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가장 쉬운 걸 제일 늦게 합니다. 듣기엔 단순하지만 이게 바로 오랜 의사 생활에서 제가 본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대로 챙기면 뼈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움직일 때 관절이 부드럽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덜 뻣뻣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틀리면, 즉 칼슘만 과하게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는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붙어버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하면 신장에 돌이 생깁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언젠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약을 늘릴 생각보다 균형을 먼저 생각하세요.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열쇠 없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웃기지만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보충제를 5병씩 들고 와서 이건 뼈에 좋다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밥은 대충 드십니다. 뼈는 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걷는 발걸음이 함께 만들죠.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균형이 깨집니다. 뼈 건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약보다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 영양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리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 듣고 있을 뿐이죠.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죠. 약보다 중요한 건 리듬을 바로잡는 겁니다. 첫째 날엔 아침 햇살을 친구로 삼으세요. 커피 대신 햇빛 한 컵이 더 값집니다. 10분만 얼굴과 팔을 내밀면 비타민 D가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날엔 칼슘을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셋째 날엔 생선과 달걀, 깨, 호박씨 같은 음식을 챙기세요. 자연이 만든 멀티비타민입니다. 넷째 날엔 10분만 몸을 움직이세요. 무릎을 돌리고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날엔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세요. 수분은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여섯째 날엔 잠을 챙기세요. 잠이 깊어야 몸이 재건됩니다. 일곱째 날엔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몸의 신호를 듣고 있는가? 작은 실천이 쌓이면 뼈는 달라집니다. 약보다 습관이 오래 갑니다. 몸은 늘 조용히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뼈 건강은 영양제 목록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표입니다. 칼슘, 비타민 D, K2, 마그네슘, 아연. 5가지는 뼈의 팀이지만 그 팀을 움직이는 감독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일의 식사, 햇빛, 잠,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이 감독의 전략이지요. 약은 도와줄 뿐 주연은 아닙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습관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오늘 조금만 바꿔도 내일의 관절은 달라집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그게 제 오랜 의사 생활의 결론입니다. 괜찮다고 느끼시면 살짝 저장해 두시거나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필요할 때 조용한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